자,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논리게이트 기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논리게이트 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일반적으로 A, B 요렇게 돼 있어서, 자, 요렇게 우리가 썼던 것 같다가, 요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X, 요거 Y인데,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은 베타적 논리 합회로. 그쵸? 베타적 논리 합회로라고 돼 있어.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출력시 갖다 쓰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베타적 논리 합회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이 돼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니까, 요렇게 펴놨고, 얘를 갖다가 A 플러스 B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베타적 논리 합회로는. 근데 보니까 앞에 얘가 요게 붙었어, 요게.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거에 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거의 명칭은 바로 앞에 뭐가 붙어요? 부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명칭은 베타적, 자, 부정 논리 합회로다. 즉 무슨 회로예요? 일치회로가 되는 거죠. 일치회로. 베타적 논리, 부정 논리 합회로 또는 일치회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논리게이트 논리식을 쓰시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베타적 논리 합회로에 해당되는 거고, 자, 요거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출력 Y는 어떻게 써요? 일치회로 한 말이에요. 일치회로. 그러니까 둘 다 오프든지 또는 둘 다 온이든지, 자, 요런 개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 표현하면 A 플러스 B에다가 전체 부정이다.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A의 도트에다가, 자, B 요런 식으로, 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나 요렇게, 자, 되겠네요. 자, 3번 논리게이트의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베타적 부정 논리합회로이기 때문에, 자, 일치해야 되는 거지. 일치. 자, 일치.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베타적 논리합회로다. 베타적 논리합회로다. 자, 그랬을 때는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죠. 베타적 논리합회로. 자, 따라서 그런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자, 문제 2번이에요. 최대 수용 전력이 5000kW이고 부하 역률이 90%일 때, 자, 네트워크 수전 방식의 회선수는 4회선이다. 자, 변압계 과부하율이 130%인 경우 네트워크 변압계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부하가 어떤 정도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무정전으로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방식을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수전 방식은 얽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인축에 감전 사고가 또 증가된다라고 하는 단점으로서 우리가 필기 공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여기서는 지금 변압계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변압기가 총 몇 대요? 4대요, 4대. 4회선이니까 4회선으로서 지금 수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 변전소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변전소를 통해서, 자, 여기에 변압기가 총 몇 대요? 4대의 변압기가, 자, 이렇게 해서 수용가로서 전기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변압계 용량을 지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변압계 용량은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러면 주어진 것은 킬로와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역률이 존재하니까 역률로 킬로와트를 나눠보게 되면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게 5000킬로와트고 역률이 0.9랍니다. 이게 변압계 지금 용량이에요. 총 용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 변압계 용량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여기에서 공급되는 이 변압계 용량은 이 부분과 지금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자, 우리가 네트워크 수전 방식에 대해서는, 자, 어떤 피더, 자, 변압기 4대분인데 우리가 이 한 대가 고장이 났다라고 보면, 자, 요 3대분에 대한 용량이 전체 용량과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P킬로볼트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세대의 P 곱하기 과부하율이 130%니까, 자, 1.3을 곱해 보시게 된다면, 자, 이때 3배의 P는
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P값을 구할 때에는 자, 요 부분에 의해서 자, P는 어때요? 3 곱하기 1.3을 0.9에 대한 5,000으로 나눠줘 보니까 이 용량이 지금 얼마나 나옵니까? 1424.50kVA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접근해서 푸실 수 있는 거다. 단지 자, 네트워크 수정 방식의 회선수는 4회선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변압기 한 대를 우리가 자 뺀다는 거, 고장이 났다라는 생각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처음 출제가 또 됐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은 계기용 변압기 PT의 결선에 대한 그림이다. 자,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1차 측은 380V이고 선간전압. 자, PTB는 380대 110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림 A에 X점에서 단선이 발생한 경우와 그림 B에 X점에서 단선이 발생한 경우에 전압계의 지금 지시값을 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은 전압이라고 하는 게 선간전압이 지금 다 얼마입니까? 380V예요. 380V. 그러면 여기도 380, 여기도 380, 이 부분도 380V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단선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긴 지금 380V가 걸렸었는데 자, 단선이 일어나니까 0V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자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똑같이 38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80V의 전압이 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PTB에 의해서 자 V2라고 하는 부분은 380에 대한 자 PTB 분의 1이니까 여기는 380에 대한 380에 110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110V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봐 보니까 이 부분이 V2에 대한 지시값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110V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단선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V1에 대한 지시값은 얼마가 된다? 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V1은 0V가 된다. 자, 그러면 V3는요. 자, V3의 지식의 전압값은 어떻게 돼요? 단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 이게 0V 개방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쇼트가 된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이 부분은 쇼트로 보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쇼트로 본다면 전체는 V3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요? 110V의 전압이 당연히 걸리겠죠. 여기는 당연히 110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이죠. B번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380V의 지금 전압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선간 전압이.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L1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단선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방향에서 자, 여기는 이 방향으로서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선과 선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380V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선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2분의 1배의 어떤 전압이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릴까요? 190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나. 근데 이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전류의 방향을. 자, 그러면 V1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V1은 자,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요 부분이
그러면 V1에 대한 전압의 지시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자, PTB에 의해서 V1은 190에 곱하기 380에 대한 110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55V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V2도 이렇게 봐 보니까 여기 V2도 자, V2도 어떻습니까? 190V 곱하기 PTB 380에 대한 110이 되니까 55V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V3에 대한 전압계 지시값은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방향으로 여기서는 요 방향으로서 지금 전압에 의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V3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V3는 자, V1에 대한 지시값 플러스에 자, V2에 대한 지시값인데 그게 어떻게 돼? 벡터적인 합으로 봐보게 되면 55V 플러스 55V가 돼야 되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의 55V의 전압이 걸려서 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더라? 0V의 전압이 걸린다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전압에 의한 전류에 흐르는 것을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 PT에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PT 4번 문제예요. 자, 154kV의 중성점 직접 접지 계통에서 접지 개수가 0.75이고 유도 개수가 1.1일 때 자, 전력용 필회기의 전격 전압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필회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을 의미하죠. 이때 필회기의 전격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알파에 베타에 VM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접지 개수고, 자, 베타는 여유도가 될 것이며 VM은 계통의 최고 전압이 된다. 그러면 알파다라고 하는 것은 접지 개수가 0.75가 되고요. 여유도는 1.1이 될 것이고 154 계통에서의 계통의 최고 전압은 170kV가 될 겁니다. 170kV.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140.25kV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표에 의거해서 필회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짜리를 선정한다? 144kV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그래서 144kV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굳이 이게 아니 들어가도 이미 알고 있는 건 있어요. 필회기의 전격 전압은 자 345,000V에서는 얼마예요? 288kV가 될 것이며, 자 154 계통에서는 144kV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암기가 우선은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29이죠. 22.9kV는 21kV가 될 것인데, 자, 배전솔로에 한해서는 이게 얼마가 된다? 18kV가 된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4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논리식과 등가인 유접점 시퀀스회를 완성하시오. 단, 각 접점의 식별 문자를 표기하고 선의 접속,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접속은 이제 반드시 점을 찍고, 그다음 미접속은 그냥 지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논리식 L은 x 플러스 y 바 플러스 g에다가 자, 요거에 x 바 플러스 y로 이렇게 논리식이 돼 있다. 그러면 일단은 큰 틀로 봤을 때 요거랑 요거랑은 뭐예요? 자, 직렬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다 맞춰가지고 자,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쪽은 이제 3개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3개를 자, 그려보면 되죠. 뭐 일단은 x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는 y바가 자,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g가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x바 플러스 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해서 그러면 x바, 여기는 y. 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자,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기본 틀. 자, 그래서 5번은 뭐 그림을 그리는 그런 거라서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시면 된다. 별거 없죠. 자, 또는 이제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을 여기랑 여기랑 붙여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셔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똑같아요. 자, 그 5번은 이렇게 완성하고요. 자, 6번 문제 보죠. 단상 변압기가 있다. 전바에서 2차 전압은 115이고 전압 변동률은 2%다. 1차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 단 1, 2차 건선비는 20대 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건선비가 주어졌으니까 보통 2차 측 기전력에 대한 1차 측 기전력.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측 가문수와 1차 측 가문수.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류율. 자, 1차 전류와 2차 전류. 그리고 약 2차 측의 단자와 1차 측 단자 전압. 그렇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임피던스 변하면 G2분의 G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거 지금 E1이라는 얘기는 A의 E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E2라는 것은 뭐냐? 2차 측 기전력이에요. 그럼 요 값을 갖다가 우리가 무바시 전압이 V2제로 놓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E1은 뭐예요? V1 제로가 되겠죠? 자, 근데 1차 측에 있는 임피던스를 무시한다면 얘는 뭐랑 같아져요? 자, 그렇죠? 1차 측 전격 전압이 1차 측 단자 전압과 같게 됩니다. 자, 따라서 V1에는 A에다가 V2 제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V2 제로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은 시그널 써볼까요? 자, 2차 측 단자, 그 다음에 2차 측 모바시 전압, 2차 측 단자 전압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측 전격분의 2차 측 모바 마이너스 2차 전격. 자, 요거를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식에서 자, 요렇게 갈라치면 100이 여기가 있으니까 자, 100분의 전압 변동률이고 요거는 이제 V2n에 V2 제로 마이너스 1 되겠죠? 요게 넘어가면은 자, 따라서 V2n은 어떻게 돼? 1 플러스 100분의 변동률에다가 자, V2n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값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쭉 보면은 A란 놈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변동률에다가 그 다음에 V2n이다. 이런 식의 1차 측 전압을 구하는 식이 나오죠. 자,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전기 기사 필기 과목인 전기 기기에 있는 그런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필기 문제. 자, 그럼 대입을 하면 바로 요거는 20이죠? 왜냐면 1, 2차가 20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0이니까 건수비 20이고요. 자, 1 플러스 100분의 얘가 몇 퍼센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V2n 값 2차 전압은 115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갖다 산출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얼마가 되냐면은 2346이 된다.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6번은 이렇게 해결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전압이 21,900이고 주파수 60에 선로 길이 7km 1회선에 삼상 지중 송전 선로가 있다. 자, 이때 삼상 무브와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단 케이블 1선당 작용 정전량은 한 선당 0.4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메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전 전류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IC는 자, 오메가 C이죠? 오메가 C. 자, 다시 쓰면 오메가 C에다가 E는 루트 3분의
자, V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29500은 이제 성간전압이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바로 넣으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주파수 60에다가 자, C 값은 0.4 마이크로.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킬로미터당인데 얘가 몇 킬로예요? 7킬로. 7킬로. 자, 그 다음에 노트 3분의 전압은 22,900V.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해 주면 충전 전류값을 산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3.96A예요. 13.96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충전 용량인데 충전 용량 QC는 자, 3상이니까 3에다가 자, 2에다가 IC 이렇게 자,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3에다가 여기서 요 2. 자, 2라는 전압은 뭐예요? 노트 3분의 V가 되고요. IC 값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3에다가 노트 3분의 22,900V에다가 IC 값은 13.96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렇죠? 구했어요. 일단 요걸 갖다 KVA 갖다 할 것 같으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은 자, KVA 값이 나오겠죠? 자, 요거를 갖다 구하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553.55가 나옵니다. 자, 553.5 KVA 이렇게 산출을 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교재 있는 식으로 맞추면 얘를 갖다가 다시 이제 푸른단 말이에요. 그럼 3의 2에다가 IC는 오메가 C2잖아. 그렇죠? 다 있으면 3의 오메가 C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오메가는 2파이 F에다가 C에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루트 3분의 V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없어지고 그럼 나머지 뭐예요? 2파이 F C의 V 제곱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도 결과치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 식이니까. 자, 그래서 7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 현재 공부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자주 나오는 공식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점 정리를. 그러니까 교재 한 것만 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얘가 하시다가 공식이 생각나면 막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지 말고 공식은 이제 반드시 자, 늘 펴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첩이라든가 또는 자, 별도의 이제 자, 태블릿 같은 거 이용하셔서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는 안 외워졌던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공식 있지 않습니까? 공식. 그런 것들을 쭉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전날에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줄여야지 못 외웠던 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외운 걸 외우라고 집중했다가 전에 외웠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시험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이 임박할수록 못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그동안에 했던 거에 대한 정확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왜? 합격 점수가 60점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못했던 걸 갖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헷갈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실기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패턴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7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법령 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자, 보기에서 선택하여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줬고요. 자, 우리가 우선은 좀 봐야 되는 것은 그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설계도서가 있을 때 우리가 뭘부터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자, 우선은 공사 시방서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 시방서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이며, 자, 표준 시방서 또한 비교 확인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출 예역서를 보고 승인된 상세 시공 도면을 보고요.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선순위를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서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우선은 자, 니은번에 공사 시방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기억의 설계 도면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리을번이 있어요. 리을번에 전문 시방서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며 미음번에 자, 표준 시방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디귿의 산출 내역서를 보셔야 되고 자, 마지막에 비읍에 자, 뭐 해야 돼요?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감리 부분이에요. 감리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기 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감리 부분이 되겠죠. 감리 부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에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눈에 들어오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자꾸 써보시고 그다음에 암기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표의 부하를 운전하는 경우에 발전기의 최소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단 발전기 용량 계산은 다음의 설명식을 이용하고 전동기의 킬로와트당 입력 용량 계수 자, A 값은 얼마? 1.45라고 줘졌고요. 전동기 기동 계수는 C가 2라고 줘졌고 허용 전압 강화 계수 K는 1.45 이렇게 다 주었습니다. 참고로 발전기 용량 산출한 식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자, 바뀐 다음에 요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수식 자체를 갖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험에서 공식을 주어지고 여기 이제 여기서 요거까지 다 주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데이터만 껴서 맞추면 풀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험에 요거 발전 용량 산정식 쓰고 밑에 있는 거 쓰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시그마 P는 전동기 이외 부하의 입력 용량 합계예요. 전동기 이외니까 여기는 이제 UPS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등, 전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LED 조명이 관련된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 요 시그마 PM은 모터 합계죠. 전동기 부하 용량 합계예요. 자, 시그마 PM은. 그 다음에 시그마 PL은 라지니까 부하 중에서 가장 큰 거. 기동 용량이 가장 큰 전동기 부하 용량이에요. 자, 킬로와트가 되겠죠. 자, 단위를 잘 보세요. 킬로와트. 자, 킬로와트.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시그마 P만 KVA입니다. 전동기 이외 부하의 입력량 합계예요. 그 다음에 A는 입력량 계수고, 자, C는 전동기 기동 계수고, K는 허용 전압 강화 계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썼던 요 식 있잖아요. PG 해가지고, 전압 강화를 마이너스 1에다가 과도 리액턴트에다가 이제 기동 용량 이렇게 썼던 거. 이 식은 이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식이에요. 바뀌었으니까. 자, 요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21년도 6월인가 뭐 그때쯤 자, 바뀌었을 겁니다. 식 자체가. 그래서 요 수식을 자,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상에는 표가 없으니까 자, 표를 갖다가 이제 보면서 자, 한번 대입해 가지고 산출을 해 보죠. 자, 넘버 1, 2, 3가 있어요. 교재 보면은 유도 전동기 부하 용량 해 가지고 자, 여기다 맞춰 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자, 넘버 1이 어떻게 되냐면 37kW가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표 넘버 2가 10kW짜리가 5대 있는 거예요. 10kW짜리가 5대가 있고, 그 다음에 표 넘버 3가 전동기 이와 부하의 입력량 합계가 30kV에 되나, 여기 30kV. 그 요거 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봐요. 요게 전동기 2의 부하 입력량 합계예요. 이게 30이라고. 그러면 시그마 P 대신에 여기에 3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3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PL은 시그마 PM은 요거의 합계죠. 전동기 부하의 합계입니다. 그렇죠? 전동기 부하의 합계니까 시그마 PM.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더해야 되겠죠. 37에다가 요거 더하니까 50이니까 얼마예요? 87이에요. 87 더하니까 여기다가 자 87 들어가요. 마이너스 PL. 그 요거 중에서 기동량 큰 건 얼마? 37이죠. 자, 그 다음에 A 값은 여기서 1.45라고 주었어요. 1.45. 자, 그 다음에 PL이 37, 1.45에다가 요게 기동 계수가 자, 기동 계수가 2라고 줘졌고요. 그 다음에 허용 전압 강화 계수가 1.45. 그죠? 요게 1.45.
45. 자, 요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기 눌러서. 그럼 요 값이 얼마 나오냐? 304.21kV가 나온다. 그러면 304.21kVA다. 그러니까 주어진 표를 갖다 이용해서 데이터만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자,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해놓으시고 특히 수식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외에는 내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요 정도 외에는 뭐 안 나오겠죠. 이 자체가. 자, 특히 이제 전동기 2의 부하 입력량 합계 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고주파 관련된 그런 것도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 식과 그 다음에 요 식에 따른 요 내용 이게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볼게요. 측정 범위 1mA, 내부장 20kΩ, 전류계에 분류계를 붙여서 6mA까지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분류기의 저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모았네요. 그러면 분류기에 관련된 요 션트인데, 자, 전류계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병렬로, 자, 분류기를 부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래 쓰죠. 그러면 전류계 내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전류계 눈금 측정 범위가 얼마냐? 얘가 1mA예요.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전체를 얼마까지? 6mA까지. 그러니까 몇 배? 자, 즉 6배를 증가를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6배 증가시킬 때 필요한 요거는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S는 어떻게 합니까? 자, 배율에서 1 빼가지고 그 다음에 내부장을 나눠주면 되죠. 자, 배율은 보겠습니다. 처음에 얼마? 1mA다. 눈금이. 근데 얘를 갖다가 6mA까지. 그죠? 자,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요놈의 내부장은 20kΩ 되겠죠? 자, 따라서 요거 갖다 계산하면 얼마냐? 4kΩ이 되겠네요. 자, 559. 그죠? 5, 4, 20이니까 4kΩ.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분류기 배울게 관련 거는 또 출제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 이런 거 쭉 정리해 놓으면 최소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틀려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틀려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 기본 계산을 자주 물어오기 때문에 기본 계산을 틀려버리면 반드시 떨어져요. 근데 기본 계산을 다 잡으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것만 아시고 기본기를 충실히 해서 계산해서 틀리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11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기계, 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데 과전류 차단기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개소가 있다. 이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개소를 3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단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개소에 대한 예외 사항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면 퓨즈가 되겠죠. 용단을 하는 퓨즈가 될 것인데 어디에다가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되냐? 봤더니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자, 접지공사의 접지도체에다가 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면 아니 될 것이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이 될 거예요.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다가는 또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압가공 전선로의 접직측 전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5과목의 설비 기준을 공부하시면서도 미리 필기 공부하시면서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에 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선로의 중성선, 그다음에 저압가공 전선로의 접직측 전선에는 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는다. 자, 이해되시겠죠? 12번 용량이 500kVA인 변압기의 역률이 60% 지상부하예요. 500kVA인 부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하에 병렬로 전력용 컴퓨터를 접속하여
역률을 90%로 지금 개선했을 때 이 변압기에 증설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증설하는 부하의 역률 또한 90%입니다. 근데 변압기의 용량이 지금 얼마야? 500이 되겠죠. 만약에 역률 개선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꼭 그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임피던스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문제를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는 500kVA예요. 자, 여기가 세타 1, 그러니까 역률이 60%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 전력은 500 곱하기 0.6, 그러니까 300kW가 될 것이며, 자, 무효 전력은 얼마가 돼요? 500 곱하기 0.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00kV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 500kVA짜리 부하가 접속되어 있었는데 전력용 커피스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역률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자, 역률을 개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세타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용량이 얼마예요? 500kVA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마만큼의 뭐가 유효 전력이 또 증가를 하더라 이거야. 유효 전력이. 이때 증가된 유효 전력이 얼마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500 곱하기 0.9.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450kW가 되겠죠. 자, 그러면 증가된 유효 전력은 450kW에서 300kW를 빼보니 얼마가 되더라 이거예요? 150kW가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란 얘기죠? 150kW가 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역률을 개선시킴으로써 자, 어떻습니까? 150kW만큼 유효 전력이 늘어났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역률을 개선시키게 되면 여기에 피상 전력과 여기에 피상 전력이 같을까요? 같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역률을 개선시킴으로써 변압기 용량, 피상 전력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피상 전력을 제가 똑같이 썼다는 얘기야. 줄어드는 없이. 그렇죠? 그러면 유효 전력도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역률 개선에 관련된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것은 이렇게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리셔가지고 수치 대입을 하셔가지고 풀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13번. 다음은 어느 제조 공장의 부하 목록이다. 부하 중심점. 자, 공식을 활용하여 부하의 중심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X는 X축이고 Y는 Y축의 좌표값을 의미하며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자,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우선은 부하 중심의 위치예요. 부하 중심의 위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류의 합에 대한 자, 거리와 전류의 곱의 합의 비로소 우리가 구하는 게 부하 중심점 간의 거리예요. 자, 근데 거리는 나와 있어요. 지금 X축, Y축에 대한 거리는 나와 있는데 전류값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자, 여기서 보니까 소비 전력량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 소비 전력량 W는 어떻게 구하죠? PT로 구합니다. 그러면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의 시간 T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전압과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어차피 약분하면 1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 부분이 소비 전력량이 되겠죠. 소비 전력량. 자, 그래서 이제 자, X점부터 우리가 구해보시게 되면 소비 전력량의 합이에요. 그러면 120 플러스 60 플러스 20 플러스 320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 소비 전력량과 거리의 곱이니까 120 곱하기 4가 될 것이며 플러스 60 곱하기 9가 될 것이고 20 곱하기 9가 되며 320 곱하기 자, 6m가 되더라. 그러면 X점의 중심점 간의 위치는 얼마나 나오냐? 6m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이에요. Y축은
전체 소비 전력량의 합은 120 플러스 60 플러스 20 플러스 30이 될 것이고, 자, 120 곱하기 4m 플러스, 자, 60 곱하기 3m 플러스 20 곱하기 9m, 자, 플러스 320 곱하기 12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하 중심점 간의 자, 거리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9m가 되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부하 중심점 간의 X축과 Y축에 대한 거리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은 아는데 주어진 게 뭐가 없어요? 전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어진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13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누전 차단기를 적용한 CVCF에 의한 성간전압이 220V, 주파수가 60Hz이고 ELB1의 출력단에서 지락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단 CVCF 출력단 컷베이스터의 정전 용량 C0는 5마이크로페럿이고 부하측 라인 필터의 정전 용량 C1, C2는 0.1 마이크로페럿이래요. 누전 차단기 ELB1에서 부하 1까지 케이블의 대지 정전 용량은 0.2 마이크로페럿이고, 자, ELB2에서 부하 2까지의 케이블의 대지 정전 용량은 0.2 마이크로페럿이고, 자, 기타 선로의 임피던스와 지락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선로를 보니까 지금 여기가 ELB1이고, 자, 여기가 ELB2고요. 여기에 지금 지락점이 여기서 지금 발생이 된 거겠죠. 거의 조건을 보니까 지락 전류는 3배 곱하기 2파이FC2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주어진 거죠. 이걸 이용해서 지락 전류를 구하라. 누전 차단기는 지락시 지락 전류의 3분의 1의 동작이 가능해야 하며, 자, 부동작 전류에 대해서는, 부동작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 자, 건전상의 건전 피더의 ELB2에 흐르는 지락 전류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누전 차단기 시설 구분에 대한 표시는, 자, 표시기호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때는 5로,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세모, 그 다음에 전동기의 부품으로 한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네모로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도면에 있는 CVCF의 한글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CVCF는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의 약자로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전압, 정주파수, 자, 공급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급장치가 될 것이다. 자, 2번 건전피더 ELB2에 흐르는 지락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건전피더 흐르는, 자, 지락전류는 3 곱하기 2파이 FC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건전피더에 대해서는 지금 ELB2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지 정전 용량이, 자, 이렇게 숨어 있다라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CL2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CL2는 0.2 마이크로페럿이고요. C2는 0.1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0.2 마이크로페럿이고 여기는 0.1 마이크로페럿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3 곱하기 2파이 F에 CL2 플러스 C2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여기는 루트 3분의 V가 되겠죠. 성간전압이니까.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이고요. 자, CL2는요 0.2가 될 것이고 C2는 0.1이 될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루트 3분의 220이 될 것이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야 되겠죠.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미리암페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류값을 구해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자, 제가 답을 좀 빌려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43.1A가 나오더라. 43.1m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2번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자, 3번 문제. 누전 차단기가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기 위한 전류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부동작 전류에 대해서는 건전 피더 ELB2에 흐르는 지락 전류의 2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ELB1도 마찬가지예요. ELB1도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ELB1이나 ELB2에 흐르는 건전 피더에 흐르는 전류 값은 똑같겠죠. 그래서 43.1A. 자,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었고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부동작 전류. 자, 부동작 전류에 의해서 자, ELB1은 거기에 43.1mA 곱하기 몇 배 하라고 했습니까? 2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86.2가 나오죠. 86.2mA가 될 것이고 지락 전류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 하나만 그려볼게요. CL1이 존재하겠지. 대지 정전 용량이. 그러면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사고점에 의한 대지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3번이 되겠죠? 여기는 IC2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파이 F에 곱하기 C0 플러스 CL1 플러스 CL2 플러스 C1 플러스 C2가 될 거예요. 거기에 루트 3분의 V만큼의 지락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이 될 것이고 5 마이크로페럿 CL1, CL2는요 0.2 플러스 0.2가 될 것이고 여기는 0.1 플러스 0.1이면 되겠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에 곱하기 루트 3분의 220이 될 것이며 10에 3승을 해주셔야지 이게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게 804.5가 나와요. 804.5mA가 된다더라. 그런데 자 이제 사고 전류에 대해서는 지락 전류에서 3분의 1의 동작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804.5 곱하기 3분의 1배를 해보니 이게 얼마 나오냐? 268.17mA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문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 불필요한 동작, 오동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돼요? 누전 차단기는 86.2에서 268.1mA 사이에서 동작을 하면 된다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시설 예에 대한 표의 빈칸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사용하여 자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옥칙이 있어요. 옥칙에 우선 외, 우선 내, 우선 외가 있는데 우선 내, 우선 외는 뭐냐? 자, 우리가 건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건물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우선 내가 되고요. 이 부분은 우선 외가 되겠죠. 그러면 자 전압이 낮은 150V 이하부터 보시자고요. 150V 이하를 봤을 때 우선 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옥 외 부분이 있어요. 옥의 부분.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전동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이며 물기가 있는 장소는 당연히 자, 뭘 해야 돼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300V 이하일 때 우선 외 옥에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이며 자 건조한 장소예요. 건조한 장소에는 굳이 누설 전류에 대한 감지를 하기 위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디에 한해서 주택에 한해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이며 당연히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암기를 좀 해야 된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대지 고유 저항률이 미터당 405의 장소에 직경이 19mm예요. 길이가 2400mm인 접지봉을 자, 전부 타입하여 설치할 경우 접지 저항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대지입니다. 땅이고요. 접지를 하기 위해서 접지봉을 자, 타설을 시켰어요. 접지봉을 타설을 시켰는데 자, 이 접지봉의 길이가 총 2400mm랍니다. 2.4m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직경이라고 하는 게 19mm짜리예요. 자, 이때 접지 저항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자, 접지 저항값 R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냐? 2파이 L에 대한 대지 고유 저항 로에 대한 ln L분의 자 2배의 D로 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분의 이렇게 되겠죠? R분의 이 L 값으로 구한다 라고 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 조건에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나와 있다시피 접지봉의 형상에 따라서 이게 방부냐 또는 원판이냐에 따라서 또 접지 저항값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2파이 곱하기 L은 2.4m가 될 것이고 고유 저항은 미터당 5m니까 405m 될 거예요. 거기에 L은 자 반경이니까 반경은 2분의 19가 될 것이고 자 2 곱하기 여기는 2400이 돼야 되겠죠. 선생님 여기는 2.4로 했는데 왜 여기는 2400으로 하셨어요? 아 여기 미리로 지금 여기서는 미리로 계산했기 때문에 미리가 돼야 될 얘기죠. 그래서 단위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접지 저항이 얼마나 나오냐? 165.135.135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접지봉으로서 우리가 접지를 할 경우에 자 접지봉에 대한 접지 저항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게 방구 형태냐 또는 원판의 형태에 따라서 접지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50Hz 사용하던 전력용 커피스트를 같은 전압의 60Hz를 사용한 경우에 흐르는 전류는 몇 프로 증가 또는 감소된지 구하시오. 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XC분의 V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오메가 CV죠? 오메가는 2파이 F. 자, CV니까 자, 주파수의 B라네요. 그렇죠? 콘덴서에 흐르는 거는 주파수의 B라죠.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건 어떻습니까? XL분의 V니까 요때는 오메가 L분의 V에서 2파이 L분의 V니까 주파수의 반비라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니까 대입합니다. 그러면 50에 썼던 거를 60에 썼으니까 자 5분의 6이에요. 그러면은 1.2가 되겠죠? 1.2. 자 따라서 몇 프로 증가하냐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20% 뭐가 되더라? 증가하더라. 이렇게 답을 쓰시란 얘기에 증가 감소 제 표현이니까 16번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입니다. 자주 나오죠. 자, 대칭좌표 관련된 명상분, 정상분, 역상분 계산하는 것도 자주 나와요. 불평 3당 전압이 각각 VA, VB, VC가 주어졌을 때 전압의 대칭분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칭분 구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죠. 자, 바로 뭐다? 바로 벡터 연산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얘가 1 잡았을 때 A고 A 제곱이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거는 J의 2분의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고 자,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플러스 각이고 이렇게 가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각이고 그러면 A란 놈은 우리가 각도 갖다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는 자 1에 플러스 120으로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잖아요. 자 크기 1에 마이너스 240도로 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는. 그 다음 여기는 A 자성은 뭘로 쓰습니까? 이렇게 오면은 플러스 240이죠.
자, 플러스 240.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120. 그죠? 얘는 자, 1에다가 플러스 240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요렇게 a와 a제곱 위를 120으로 맞추든지 또는 마이너스 240과 자, 플러스 240으로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 쓰시면 아니면 섞어 쓰자 상관없어요. 섞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다. 어떤 걸 하셔도. 아셨죠? 왜냐면 이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책에는 요걸 했는데 왜 요걸로 하나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뭘 해도. 자, 그래서 요거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영상분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영상 전압 V0는. 자, 식만 알면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VA, VB 플러스 VC가 되죠. 그렇죠? 정상분 전압 어떻게 됩니까? V1은 3분의 1에다가 VA 플러스 A의 VB 있죠? 자, 그 다음에 A 자승 VC가 됩니다. 자, V2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에다가 VA, 그 다음에 A 자승 VB, 자, 플러스 A의 VC.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V0, V1, V2. 요거. 그럼 나머지는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계산기 갖다가 계산하시면 돼요. 3분의 1에다가 VA는 7.3에다가 12.5 플러스. 자, 그 다음에 VB 0.4에다가 마이너스 100.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4에다가 154. 자, 요거를 갖다 이제 계산기를 자, 조작을 하시면 영상전압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거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1.46에다가 45.28이 나옵니다. 1.46에 45.28도 이렇게. 그러니까 교재처럼 이렇게 뭐 코사인 사인 해가지고 푸실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쓴 다음에 계산기 조작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끄집어 낼 수 있는 데 계산기 조작법을 익혀 놓으시면 바로 쓰시면 돼요. 바로. 자, 그 다음 이제 V1 값은 어떻게 돼요? V1 값은 가지고 오면 3분의 2에다가 A는 그냥 가겠죠? 그럼 7.3에다가 12.5가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A를 써야 돼. A는 요거 쓰면 돼. 1에 A. 자, 1에다가 120도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극좌표, 극형식의 곱셈이 되겠죠? 여기다가 요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0.4에 마이너스 100도. 그러니까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해주겠죠. 이렇게. 자, 플러스. 그 다음에 A자승이니까 A자승 요거 쓸 거예요. 자, A자승은 1에 마이너스 120도 쓸 겁니다. 자, 곱하기. 그 다음에 4.4에 154. 4.4에 154. 자, 요거를 갖다가 계산기를 조작해내면, 자, 결과치가 나오죠. 얼마냐면은 3.97에 20.49. 자, 이렇게. 자, 물어본 게 이제 극형식이니까, 그렇죠? 극형식이니까. 그 다음에 답도 이제 극형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극형식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크기만 써라 그러면 크기는 요거 3.97인데 요거는 크기와 위상을 갖다 표현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역상분 어떻게 되겠어요? 역상분. 역상분. 똑같은 거죠. 여기다 쓰면. 3분의에다가 VA 7.3에 12.5. 7.3에 12.5. 자, 플러스 A자승. A자승은 요거 쓸 거예요. 자, 1에 마이너스 120도. 1에 마이너스 120도.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0.4에 마이너스 100도.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A 써야 되겠죠? A는 요거 쓸 겁니다. 자, 1에다가 플러스에 120. 자, 곱하기. 마지막 4.4에 154도.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산기 조작하면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은 2.53에 이거는 자, 2.53에다가 마이너스 19.65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쓰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 조작해서 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기로 뺄 수 있는지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굉장히 편하죠.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손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계산기로 해서 이 정도까지 쓰셔도 다 정답 처리되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 벡터 연산자 그리고 저기 있는 수식 자, 두 가지만 아시면 나머지는 계산기로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를 조작하려면 복소수 모드로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복소수 모드로. 자, 그러면 훨씬 편합니다. 자, 17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이에요. 자, 154 계통입니다. 자, 154 계통의 변전소에 다음과 같은 전격 전압 및 용량을 가진 3권선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1차는 154, 2차는 66, 3차는 23kV예요. 뭐 3권선 변압기라는 거죠. 자, 1차 용량은 100메가, 2차는 100메가, 3차는 50메가예요. 그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각 권선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100메가 기준으로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3권선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자, 1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 100메가 기준에 9%예요. 100메가 기준. 여기는 얘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는 자, 3%가 되겠죠. 얼마요? 50메가 기준이에요. 자, 여기는요. 8.5%가 됩니다. 여기는 50메가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의 퍼센트 리액턴스의 자, 여기에 퍼센트 리액턴스의 2, 이 부분의 퍼센트 리액턴스의 3를 자, 뭘로 환산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100메가 기준으로서 환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과 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례식 써보시면 되겠죠. 자, 100메가였을 때 9%였는데 제가 그걸 100메가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그대로 얼마 나오고 9%가 나올 것이고 자, 여기는 50메가였을 때 3%였는데 자, 100메가로서 우리가 환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6%가 나올 것이고 자, 여기는 자, 50메가였을 때 8.5%였는데 자, 100메가로서 환산을 해보니 얼마나 됩니까? 17%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x1 플러스 x2는 9%이고 x2 플러스 x3는 지금 이게 6%가 될 것이며 x3 플러스 x1은 17%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다 우리가 합산을 해보게 되면 2배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얼마야? 32%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고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16%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퍼센트 x1은 얼마예요? x1은 x2 플러스 3, 2 플러스 3가 6%니까 6% 넘어가면 여기는 10%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퍼센트 x2는 얼마예요? x2는 1,3니까 1,3는 17%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가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퍼센트 x3는 1, 2는 9%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7%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문제 1번을 이렇게 해서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니까 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자, 이렇게 다 지워볼게요. 지워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퍼센트 x1은 얼마가 되고 10%가 되고 퍼센트 x2는 마이너스 1%가 될 것이며 퍼센트 x3는 7%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디서요? 100메가 기준으로. 100메가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1차 입력이 100메가볼트 역률이 자, 0.9의 지상이에요. 진상이죠. 리들이니까. 앞선 역률이 된다는 얘기고 3차에 50메가볼트 전력용 커피스터가 접속되어 있을 때 2차 측의 출력 및
역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이제 이 변압기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1차 측이고, 여기는 2차 측이고, 여기는 3차 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봐볼까요? 1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 2차 측과 3차 측의 합이 1차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는 2차 플러스 3차를 해보시면 되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건을 봐보니까 자, 2차와 3차예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입력이 지금 1차 입력이요. 1차 입력이죠. 그럼 여기 구해볼까요? 1차 자, 입력이 지금 100메가볼트 암페어에 있는데 이때 유효 전력은 얼마냐? 100 곱하기 0.9입니다. 그럼 여기는 90메가와트가 될 것이고 자, 이때 무효 전력은 얼마냐? 100 곱하기 1-0.9의 제곱에 제곱 근이면 돼요. 그러면 이 무효 전력이 지금 얼마냐면 43.59가 됩니다. 43.59 메가 자, 바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3차예요. 3차는 전력용 컴패시터가 접속되어 있을 때 자, 얼마예요? 50메가볼트 암페어. 그러면 유효라고 하는 것은 자, 3차에서는 50메가볼트 암페어인데 이때 50메가 바하고 똑같겠죠. 무효나 피상이나 이때 메가와트는 얼마입니까? 0이 될 거니까 3차는 이렇더란 얘기지. 그러면 2차에 자, 출력은 얼마가 될까요? 아, 그렇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라고 하는 것은 자, 1차의 마이너스의 3차로서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1차라고 하는 것은 유효가 90이고 무효가 43.59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 얼마가 될까요? 90 마이너스의 j-에 43.59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예요? 진상이니까. 다음 3차는 마이너스 j의 50이에요. 그럼 2차는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요 식의 이거에서 90 마이너스 j의 43.59는 자, 2차가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j의 50이 되겠죠. 그럼 그로 2차는 자, 90에 자, 플러스 j의 50 마이너스의 43.59가 됩니다. 그러면 그 2차의 크기는 얼마예요? 90의 자승 플러스 50 마이너스 43.59에 대한 자승의 제곱 근으로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2차에 대한 출력값은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90.23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의 출력은 얼마가 나오냐? 90.23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올 것이고 이때 역률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봤어요. 그러면 역률은 자, 코사인 세타 2는 자, 얼마예요? P상은 90.23이 됐고 유효는 그대로 90이었죠. 곱하기 100분의 값을 계산을 해보니 자, 그때 역률이 얼마가 나왔어요? 99.75%가 나오더라. 99.7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이 항의 조건에서 1차 전압이 154일 때 2차와 3차의 전압은 몇 킬로볼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2차의 전격 전압은 2차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의 차의 전격 전압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백분율 값이고 또는 P의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Q의 사인 세타로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자, 2차의 전압은 여기 볼까요? V2는 어때요? 자, V2의 전압은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66kV라고 했어요. 66. 3차는 23kV가 되겠죠. 전격 전압이 66이고
여기는 1 플러스 자 어떻게 될까요? 진상이니까 전압 변동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66에 1 플러스 여기는 얼마입니까? x2는 x2 값은 아까 마이너스 1%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의 0.01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V2에 대한 전압은 얼마가 나옵니까? 65.34가 나오더라. 65.34kV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V3는요 23에 1 플러스 자 전압 변동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압 변동률은 지금 얼마예요? 100메가 기준으로서 한 거고 3차는 지금 50메가잖아요. 그러면 자 100메가일 때 7%였는데 50메가로서 환산해 보니까 얼마가 돼요? 3.5%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는 23에 1 플러스 0.035가 되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기 눌러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3.8 하나가 나오더라. 23.8 하나에 킬로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